안녕하세요.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박민아예요. 웰에이징 매거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난 영상에서 40대 이후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백질,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닭가슴살도 먹고 프로틴 음료도 마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근육이 잘 안 붙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에요. 4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매년 약 1%씩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10년이면 10%예요. 더 무서운 건요. 65세가 되면 젊을 때의 근육 중 25%에서 35%가 이미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80세에는 40% 이상이 빠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른 채 20대 때처럼 단백질을 드시고 계세요. 같은 닭가슴살 100g을 먹어도 20대와 40대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양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화 저항성이라는 현상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스위치가 있어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이 스위치가 확 켜져요. 그런데 40대가 넘으면 이 스위치가 점점 둔해져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넣어도 스위치가 절반밖에 안 켜지는 거예요. 2024년 영양학 국제학술지에 실린 리뷰 논문에 따르면 노인이 젊은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근육을 합성하려면 약 68%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쉽게 비유하면 20대는 닭가슴살 100g으로 충분하던 게 40대 이후엔 170g은 먹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전이랑 같은 양을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양만 늘리면 해결이 될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등장해요.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류신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열쇠예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이 스위치를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이 열쇠가 작동하려면 일정량 이상이 쌓여야 해요. 이걸 류신 문턱값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선이 올라가요. 한국식영양학회에서도 중년 이후에는 하루 류신을 2,800mg 이상 섭취해야 근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6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류신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서 근력이 뚜렷하게 향상됐고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3번째 비밀이에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60명의 여성을 조사했더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골격근 질량과 악력이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사 패턴을 보면요. 아침에는 밥, 김치, 국 위주로 먹고 저녁에 고기를 몰아 드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게 근육 합성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패턴이에요. 한의신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균등하게 나눠 먹었을 때 근육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한 끼에 25에서 30g씩 3에서 4시간 간격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저녁에 단백질을 50g, 60g 몰아 드시면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겨버려요. 남는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 소모돼요. 전체 칼로리가 과하면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단백질 메뉴 3가지예요. 첫째, 삶은 달걀 2개에 그릭 요거트 1컵. 이것만으로 단백질 약 28g이에요. 둘째, 두부 반모에 김치찌개. 셋째, 우유 한 잔에 견과류 한 줌과 바나나 하나. 이제 무엇을 먹을지 알려드릴게요.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청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빨라서 운동 직후에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류신 함량도 가장 높아요. 2024년 메타 분석에서도 유청 단백질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악력과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카제인은 반대로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먹으면 수면 중에도 몇 시간 동안 아미노산이 계속 공급돼요. 잠자는 동안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유, 치즈, 그릭 요거트에 카제인이 풍부해요.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근합성 효율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콩과 곡물을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부에 잡곡밥, 렌틸콩 수프에 통밀빵처럼 조합하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맞춰져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단백질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가요.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과로하게 되거든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중 1kg당 1.2g을 넘기지 않도록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정리해드리면요. 건강한 40대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0.9에서 1.2g이 적정량이에요. 체중 60kg이시면 하루 60에서 72g이에요. 이걸 3끼에 나눠 드시면 돼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40대 이후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마그네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3가지예요. 첫째, 아침에 달걀 2개 또는 그릭 요거트 1컵 추가하기. 둘째, 매끼 단백질을 25에서 30g씩 나눠 먹기. 셋째, 류신이 풍부한 식품, 달걀, 닭가슴살, 참치, 우유를 매일 1가지 이상 포함하기. 그런데 1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60에서 75세 여성 126명을 12주간 추적했는데요.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0.8에서 1.2g으로만 올렸을 뿐인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량, 악력, 무릎 힘이 모두 유의미하게 좋아졌어요. 늦은 데는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몇 끼에 나눠서 드시고 계세요? 아침에 단백질 챙기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40대 이후 꼭 필요한 마그네슘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웰에이징 매거진 박민아였습니다.